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내가 사는 피부라는 영화의 원작이고요. 티에리 종케라는 프랑스 작가님이 쓰신 소설인데, 책에서는 거미, 독약, 먹잇감 이렇게 세 가지 챕터로 나뉘어져 있지만 저는 설명의 용이함을 위해 일정 부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원작자가 의도한 바와 이야기 구조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리샤르라는 남성과 이브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이 둘의 관계가 뭔가 미묘합니다. 우선 부부는 아니고요. 둘이서 함께 지인의 파티에 참석하기도 하지만 서로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리샤르는 저택에 있는 어느 방에 이브를 감금하곤 밖에서 빗장을 채워버립니다. 근데 이브가 머무는 방이란 게 감옥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욕실도 있고 화장대도 있고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별다를 게 없어 보여요. 근데 집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걸 봐선 리샤르가 머무는 곳이 꽤 큰 저택이란 걸 알 수가 있죠. 묘사하기로는 가정부랑 운전사도 있고 저택 중앙엔 정원도 있다고 나오는데, 리샤르는 꽤나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돈을 꽤 많이 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브라는 존재가 리샤르와 어떤 관계일지 궁금해지는데, 이브는 리샤르의 집에 머물면서 먹고 자고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종종 리샤르가 이브에게 윽박지르면서 주먹을 올리는 듯 묘사가 되기는 한데, 그렇다고 때리지는 않고요. 때리고 싶은데 참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게 무슨 상황일까 싶을 것 같은데, 정리하자면 리샤르가 이브를 감금하고는 있지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지원해주고 외출도 하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상하게 리샤르는 화가 많다, 무언가를 억제하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고, 한 번은 두 사람이서 도심에서 꽤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정신병원을 같이 가게 되는데, 거기서 비비안이란 젊은 여성을 만나기도 합니다. 비비안은 넋이 나간 듯 누굴 만나도 아무 반응 없이 메트로놈 마냥 몸을 흔들고만 있었다고 적혀 있는데, 이 모습의 리샤르는 내 사랑 비비안 하며 울컥이더니 벌떡 일어나서 곁에 있던 이브의 얼굴을 강제로 비비안 쪽으로 잡아 돌리며 똑바로 봐라며 소리치기도 해요. 그러자 이브는 이만하면 됐다며 그만 돌아가요라며 리샤르를 잡아 끕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도착한 곳은 집이 아닌 다른 장소예요. 작중 설명으론 고도드 모로이가의 어느 아파트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도착하자 이브는 망사 스타킹에 가죽 치마를 입고 입에는 붉은 립스틱을 발랐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자 리샤르는 옆에 있는 아파트로 건너갔다고 나오는데, 두 방 사이에는 한쪽에서만 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고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벽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리샤르와 이브가 있는 건데, 한마디로 매직 거울 같은 거죠. 이브가 있는 쪽에선 거울인데 리샤르 쪽에선 유리창같이 안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말하는 것 같고, 리샤르는 뭘 하려고 이런 장소를 만들었을까 보니까 혼자 남겨진 이브의 방으로 일정한 텀을 두고 남성들이 방문하더니 그녀와 관계를 맺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반대쪽에서 리샤르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브가 남자들을 상대하며 역겨운 표정을 지을 때마다 리샤르는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다고 나오고요. 이후 이브를 데리고 러시아 식당으로 가 식사를 하는데, 계산은 이브가 그날 밤 받은 팁으로 해결했다고 나와요. 점점 이야기가 기괴해지는데, 여기서 새로운 등장인물로 알렉스라는 남성이 나옵니다. 그의 상황으로 봐선 시골의 농가주택에서 20일 넘게 숨어 지냈다고 나오고요. 잘 때도 손에서 권총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걸 봐선 무언가 범죄를 저지른 후 쫓기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알렉스는 불안한 마음에 내 친구 뱅상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잠시 언급되는 뱅상은 알렉스와 어릴 적부터 친구면서 온갖 범죄를 같이 저질렀던 사이라고 나오고요. 외모도 잘생기고 이성에게 인기가 많아서 파티를 가면 언제나 여자들을 주변에 끌었다고 이야기하는데, 4년 전 갑자기 모습을 감췄다고 언급이 돼요. 암튼 알렉스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숨어 지내는 것 뿐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TV에서 성형수술과 관련된 방송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TV 속 의사는
보름이면 완전 다른 얼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알렉스는 무언가에 홀린 듯 방송에 소개된 의사의 이름과 소개된 병원을 메모에 옮겨 적어요. 자, 다시 리샤르와 이브의 장면인데, 리샤르는 퇴근길에 향수 한 병을 사고요, 빗장을 열곤 이브의 방으로 들어섭니다. 그때 이브는 벌거벗은 상태로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리샤르가 온 것을 느끼곤 의자에서 몸만 돌린 채 지그시 바라봐요. 이후 리샤르는 이브에게 향수를 건네며 나갈 거니까 준비해라고 하고요, 이브는 미소를 지으며 폴짝하고 일어서더니 양팔로 리샤르의 목을 감싸 안아요. 그러자 리샤르는 이브의 목을 거칠게 잡아 밀면서 빨리 옷이나 갈아입어라고 말한 뒤 돌아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테라스 테이블이 있는 식당에서 바닷가재를 먹었다고 나오는데, 이때 이브가 리샤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있는 웨이터 아까부터 나한테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내가 한번 꼬셔볼까? 저기 덤불이 있는 쪽으로 불러서 내가 저 웨이터랑 관계를 할게. 너는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봐. 이브가 리샤르에게 왜 이럴까 싶은데, 이게 실제로 그런 행동을 예전에 리샤르가 시켜서 이브는 몇 번이나 했다고 나오고요, 리샤르는 이브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더니 넌 네가 당하는 짓을 즐기는 척 하지만 연기인 걸 다 아니 그만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리샤르가 이브에게 그동안 이상한 행동을 계속 시켜왔다는 거죠. 근데 이브는 아닌데 나도 즐기고 있는데 이러는 거고, 리샤르는 아니 넌 그런 척 하는 거일 뿐이야 라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는 며칠 뒤인데, 이날 리샤르는 이브에게 대하는 태도가 평소보다 거칩니다. 비비안이 머무는 병원에서 그녀가 발작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 안정제를 2배로 투약해 겨우 진정시키긴 했지만, 그 소식을 접한 리샤르는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든 풀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일전에 그 아파트로 이브를 데려가 전에 했던 것과 같은 짓을 이브에게 강요하거든요. 이때 바르네로이라는 고객이 이브를 찾아왔다고 나옵니다. 그는 이브의 양쪽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더니 가방에서 채찍을 꺼내요. 이후 상황을 보면은 이브는 바르네로이의 지시에 따라 기이한 춤을 추게 되고 리듬에 맞춰서 채찍은 철썩거리는데, 그 모습을 옆집에서 리샤르는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평소라면 이죽거리면서 이브가 고통받는 걸 리샤르는 즐겨야 할 텐데, 바르네로이가 하는 짓이 어찌나 역겨운지 리샤르는 참지 못하고 이브가 있는 곳으로 가 바르네로이를 복도로 내던져 버린 후에 이브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상처에 약을 발라줍니다. 자, 이번엔 다시 새로운 인물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는데, 아까 알렉스의 친구 뱅상이 4년 전에 사라졌다고 했죠. 파티에 가면 항상 여자들에게 관심받는 잘생긴 남성이라고 했었는데, 뱅상은 누군가에게 납치된 후 정신을 차려보니 알몸인 상태로 벽에 연결된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처음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싶어서 고함도 치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그렇게 며칠 동안 시간만 흘러요. 얼마나 지났을지도 모른 채 어둠 속에 버려진 뱅상은 극심한 허기짐과 갈증에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쇠약해지는데, 그때 어느 남성이 나타납니다. 그는 거미줄에 걸린 벌레를 보듯 여유로워 보였는데, 처음엔 뱅상에게 물을 주고 사라지더니 다음엔 식사를 가져다 줘요. 그런 행동이 며칠이고 반복되었다 나오고요. 이때 뱅상은 왜 날 납치했을까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를 죽일 생각이 없구나라며 안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2달여 동안 같은 행동이 반복이 되자 뱅상은 그 남자 앞에서 벌거벗고 있는 모습도 부끄럽지 않아지고 자신의 처지 또한 익숙해졌다고 묘사가 되는데, 점점 상황에 길들여질수록 식사의 질도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에게 식사를 가져다주는 남자를 고맙게 생각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나와요. 그러다가 결국 뱅상은 그 남자를 주인이라고 생각하게까지 되고요. 독검이라는 뜻의 미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된 후부터는 미갈과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졌다고 나오는데, 같이 체스를 두기도 하고 음악 이야기를 하거나 영화도 같이 봤다고 나와요. 그리고 미갈은 뱅상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무언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생일날엔 피아노를 선물 받게도 됩니다.
그렇게 물건들이 늘어나자 처음에 갇혀있던 장소를 벗어나 방을 옮기게 되고요. 그 후에 언제부턴가 미갈은 뱅상에게 주사를 놨다고 나오는데, 뱅상은 그 주사가 뭔지조차 신경 쓰지 않았고 그냥 다정한 모습에 미갈만 바라봤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는 알렉스의 상황으로 넘어오는데, 방송에서 본 의사의 병원을 찾아간 알렉스는 그 의사가 나오는 걸 보고 몰래 미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집까지 확인하게 되는데, 웅장한 벽이 사방을 둘러싸고 가운데엔 큰 정원도 있는 저택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알렉스의 계획이 뭐였냐면, 경찰에게 쫓기는 몸이다 보니까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꾼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냥 병원에 찾아가서 성형수술을 해달라고 하면 신고를 당할 게 분명하겠죠. 그래서 TV에 나온 의사의 집에 몰래 찾아가 부인이나 아이를 납치한 후에 협박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알렉스가 봤을 때 의사의 나이로 보아 자식이 있다면 젊은 사람이거나 더 어릴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였는데, 정원 안쪽에 몸을 웅크리고 숨어 있으니 얼마 후 집안의 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 집에 사는 의사와 부인은 방을 따로 쓴다는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고요. 의사가 출근하는 걸 본 알렉스는 아내의 방으로 몰래 찾아 들어가는데, 의사 아내의 방은 밖에서 빗장이 쳐져 있는 독특한 구조였어요. 알렉스는 의사는 왜 아내를 가둬두고 있는 걸까 생각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뒤에서 아내를 기절시킨 후 납치에 성공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지트로 데려와선 지하실에 가둬둬요.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뱅상의 시선으로 넘어가는데, 무언가에 맞아서 기절했던 것까지는 기억을 하고요. 깨어나 보니 컴컴한 어딘가에 자신이 묶여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대략 어떤 상황인지 대부분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알렉스가 납치한 아내가 뱅상인 거고 뱅상이 바로 이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은 리샤르인 거죠. 한마디로 이브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는 건데, 아까 보면 미갈이 뱅상에게 주사를 놨다고 했었죠. 그건 여성 호르몬이었고, 그 일이 있은 후 2년 뒤엔 성전환 수술도 받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뱅상은 강제로 트랜스젠더가 된 거고, 그때 이름도 이브로 바뀌어 불리게 된 거죠. 아까 보면 식당에서 웨이터가 계속 쳐다봤다 했었는데, 그건 이브가 호르몬을 맞고 여장을 하긴 했어도 완벽하진 않았기 때문이고,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행위도 보면 정상적인 고객들은 아니었던 게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암튼 그런 상황에서 이브 괄호 열고 뱅상은 알렉스에게 납치돼서 가둬진 건데, 이브는 이게 리샤르의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브는 리샤르에게 납치가 되고 감금되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리샤르가 뭔가 틀어져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결말인데요. 리샤르는 집에 돌아온 후에 이브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고, 알렉스로부터 당신의 아내를 납치했다는 연락도 받게 됩니다. 이때 리샤르는 납치범이 이브를 아내라고 부르는 걸 듣곤 이브의 정체를 모르는구나 생각하게 되고요. 납치한 목적이 성형수술인 것을 알고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게 돼요. 근데 알렉스는 생각보다 멍청했어요. 당연히 성형수술을 하면 마취를 하겠죠. 근데 그걸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네 부인은 죽는 거야 이러면서 한 손엔 총을 쥐고도 모든 걸 리샤르에게 맡겨버립니다. 당연히 리샤르는 알렉스를 마취시킨 후에 예전에 뱅상이 갇혀있던 지하실로 옮기고요. 몸에는 쇠사슬을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리샤르는 남자를 여자로 만들 만큼 고문과 세뇌에 있어서는 프로페셔널이죠. 그러니 납치된 이브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건 일도 아니었다고 나오고요. 그렇게 다시 이브를 구해서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이후에 공개가 되는 게, 이브는 집으로 돌아와선 자신을 납치했다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한 후에 깜짝 놀라고 맙니다. 예전에 자신마냥 묶여있는 모습의 알렉스를 보게 된 건데, 이브는 알렉스가 가지고 있던 총을 챙겨쥐고는 리샤르에게 다가가 진실을 말하라면서 교눕니다. 자, 이게 어찌된 상황이냐면,
일단 뱅상과 이브는 같은 사람이라 했죠. 그러니까 알렉스랑 이브 또한 친구 사이였다는 거고, 예전부터 두 사람은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했었는데, 한 번은 뱅상이 파티에서 만난 여자아이를 강제로 성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는 그때 일로 충격을 받아 정신이 나가고 말고요. 그게 바로 리샤르의 딸인 비비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샤르는 딸의 복수를 위해 뱅상을 납치해 강제로 성전환 수술을 시킨 거였고요.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게 하면서 괴롭혔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던 게, 뱅상이 비비안에게 그런 행동을 할 때 옆에는 알렉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서 범행을 저지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브는 묶여있는 알렉스를 보곤 이건 리샤르가 일부러 모든 걸 알고선 이러는 건가 싶었던 건데, ¿Qué haces? Voy a matarte. 결국 리샤르는 이브가 총을 겨누자 조용히 체념한 듯 눈만 감게 되고, 이브는 그런 모습의 리샤르를 보더니 살며시 다가와 곁에 앉아 기대며 알렉스를 처리하자는 말을 하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원작에서 말하는 독거미는 리샤르가 중심 인물이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영화가 말하는 내가 사는 피부는 이브가 이야기의 핵심인 걸 나타냅니다. 그렇다 보니 세부적인 설정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결말이 상당히 다릅니다. 영화에서는 리샤르가 광적인 사이코패스로 그려지면서 이브가 그의 소나기에서 탈출을 하는 엔딩을 그리고 있는 반면에, 소설은 이브가 기회를 얻었음에도 리샤르의 곁에 머물며 그와 함께하겠다는 엔딩을 보여주거든요. 이건 제목 마냥 미갈에게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버린 이브의 모습을 나타낸 거라 볼 수도 있겠고요. 소설의 구조가 세 사람의 입장을 번갈아가며 진행되는 게 짜여진 거미줄과 같아서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끝!